마이크로 레슨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가리키고 있는 건국대학교 상호교양대학의 박창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 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강의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도전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미래, 이미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4차 산업혁명. 몇 주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 수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대학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놓은 산업화 사회, 공급자 중심의 사회, 그리고 기성 제품이 중심인 사회를 급격하게 산업혁명 이전에 추구되었던 개인화 사회, 수요자 중심, 맞춤 제품의 사회로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가상 물리 시스템, 또 증강현실, 3차원 기술 이러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에서는 이것이 적용되면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비드-19인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시간의 제약, 또 정해진 공간, 또 어떤 소속, 건국대면 건국대, 아니면 어떤 학과면 학과, 이런 소속의 한계를 극복해서 시간과 공간, 소속을 파괴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듣고 또 동영상 녹화를 시청을 하고 이러한 유비쿼터스, 또 언택트 시대로의 변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영상, 또 뭐 중실시간 수업 같은 디지털 콘텐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대용량 서버, 그리고 무선통신, SNS 이러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비드-19 위기로부터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이러한 것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다양한 개인들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 처해 있는 상황, 컨텍스트가 다 다르죠. 우리는 다양한 컨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최적화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수업을 교실에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듣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침대에서, 또 휴게실에서, 또 다 같이 모여서, 아니면 풀밭에서 토론하면서, 논의하면서 얼마든지 커리큘럼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아니면 타 대학의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고려되는 것이 가까운 미래의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과 코비드-19 크라이시스, 위기를 대처하는 어떤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특히 대학생인 여러분들께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물론 다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어도 기성교육은 이렇게 변화해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골라,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것이 옳은 거야.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골라 교육을 받으세요.
이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기성교육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만의 맞춤 교육, 커스텀 디자인이 교육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대학은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 또 좋은 교수진을 갖추고자 하죠. 좋은 시설, 좋은 어떤 환경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미리 만들어 놓고 자, 마치 기성품처럼 이 중에서 원하는 걸 고르세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왕이 백성을 위하듯이.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교육을 받으세요. 좋은 학과들도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을게요. 좋은 커리큘럼도 만들어 놓을게요. 좋은 트랙도 다 만들어 놓을게요. 이 중에서 골라서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예스라고만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원해요. 나의 컨텍스트는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교육을,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커스텀 디자인 에듀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 마이크로 레슨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수많은 컨비네이션들을 나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조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컨텍스트는 뭘까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 무엇이? 나의 꿈은 뭐지?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뭐지? 여러분, 내가 수강 과목을 짤 때 옆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또 옆 사람을 쳐다보고 쟤는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지배받지 않고 또 시간표 짤 때 공강 시간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나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교육을 내가 디자인해야 합니다. 물론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학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대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교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상담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을 만나야 합니다. 스스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녀야 합니다. 나한테 원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대학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개인의 삶이 존재하고 또 개인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엄청난 수준은 아니더라도 대학은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주인이 원할 때 대학은 그것을 지원해 줄 겁니다.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학의, 이 캠퍼스의 주인으로서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내가 입학한 학과에서 주어지는 과목들, 아, 이거 들어야 되나 보다? 이제는 그저 주어지는 것들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과연 들어야 되는 과목인가? 왜 이것을 들어야 되지?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듈 시스템 교육을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커스텀 디자인 에듀케이션. 나만의 교육을 받으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전인 교육은 변해야 합니다. well-rounded. 자, 그동안의 교육은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을 우수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봐도 1등급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합니다. 수학 하나만 특별하게 잘해가지고는 과연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 대학 입시 제도의 다양성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도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학생을 우수하다고 했고 그러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이라든가 모든 교육기관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 많죠. 자, 지금은 well angled 어떤 것을 지향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교육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다 잘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내가 특별히 잘한다는 이러한 것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앵글드 될 것인가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많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저 모든 과목을 공부 잘해서 4.3 만점을 받는 학생?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너의 전문성은 어딘데? 넌 뭘 잘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무엇을 잘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 나만의 어떤 정체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추구하고 또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죠. 웰 라운디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웰 앵글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웰 앵글드로 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패션. 옷을 만든다? 패션 하면 다들 패션 디자이너 혹은 패션 마케팅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패션을 한번 전공해 보십시오. 이 전공 하나에도 수많은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의 설계도를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실제 바느질을 잘하고 생산, 제조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 어떤 사람은 디스플레이, 매장을 어떻게 꾸미고 가꾸고 어떤 사람은 분석, 트렌드를 예측하고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언론사에 취직을 해갖고 패션 트렌드에 대한 글을 잘 씁니다. 분석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3D 프린팅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트, 디자인 이런 드로잉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이 밖에도 많은 분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은 패션, 디자이너, 마케팅 몇몇 인기 있는 분야만 우리가 추구할 뿐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다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나의 전문성을 찾으면서 또 즐거움을 또 행복감을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안에 다양하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 다양성, 이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이 다양성, 이것을 우리 자신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공에 가더라도 그 전공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서 보질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건국대학교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는 실제로 건국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교육들을 시범적으로 굉장히 많이 혁신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믿습니다. 보실까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학생 중심으로 기성교육처럼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학생을 왕으로 딱 모시고 대학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건국대학교는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설계 전공이란 나의 전공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과에 입학을 하면 나의 전공이 그냥 그저 정해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수정하고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전문가, 교수님들의 승인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원하는 과목들을 직접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업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학생 상담센터에서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죠? 소중한 나를 만나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컨텍스트를 알아낼 수 있도록 건국대학교는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어 스콜라리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꼭 교실에서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원하는 책의 저자와의 만남 좋습니다. 내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의 전시회에 가서 수많은 그 제품들을 만나보고 접해보는 것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연극을 보고 내가 원하는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듣고 좋습니다. 나한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했을 때 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밖에 교수자가 아닌 사람을 요청을 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초청을 해서 이 초청 강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 스콜라리움입니다. 건국대 교양대가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또 단기간에 학점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 레슨,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수업이 바로 마이크로 레슨이죠. 원하는 시간에
나는 중간고사 전에 한 달만 들을 거야. 나는 중간고사 후에 한 달만 들을 거야. 시간표를 내가 내 맘대로 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한 번 시간표가 짜지면 16주 동안 그 시간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레슨 같은 것을 활용하면 매달 시간표를 바꿔서 내가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과목들을 수시로 바꿀 수가 있고, 또 모듈형 교육 참여. 그 다음에 드림학기제. 이것은 뭐냐면 수업의 형태가 아니라 교수님과 어떤 그 연구실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가지고 학점을 인정받는. 여러분, 건국대가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지원하는지 여러분들 다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내가 원하는 꿈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이 돕고 교수님들이 돕습니다. 학교의 시스템이 돕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마이크로 레슨입니다. 곧 수강 신청 기간이네. 이번 학기는 꼭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지? 수강 신청으로 고민하고 있나요? 마이크로 레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이크로 레슨이란 교양 교과목을 원하는 시기에 분반을 선택하여 단기간 집중 이수 후 1학점을 얻을 수 있는 교양 교과목입니다. 또한 재학생 전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레슨의 강의 시간은 수업 1.5시간, 주 2회, 5.5주에 걸쳐 총 16.5시간입니다. 마이크로 레슨은 총 2개 분반으로 개설됩니다. 1분반은 중간고사 기간 이전까지, 2분반은 중간고사 기간 이후부터 운영됩니다. 마이크로 레슨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짧은 기간에 1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 두 번째, 원하는 시기에 분반을 선택하여 시험 기간 등 본인의 수업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원하는 수업을 부담스럽지 않게 수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선 마이크로 레슨의 강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재수강 의사 82.2%, 다른 학생에게 추천할 의사 89.1%로 매우 높았습니다. 마이크로 레슨의 수강 신청 및 수강 정정은 다른 교과와 동일한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이크로 레슨에 한해서 분반만 다르면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강의가 신청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레슨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출석이 중요합니다. 그럼 건국대학교 학생 여러분, 마이크로 레슨을 활용해서 알찬 학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 마이크로 레슨을 잘 활용하면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법대 학생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컴퓨터공학과 가가지고 인공지능을 들을 자신이 있으세요? 어렵죠. 거기는 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만 있잖아요. 거꾸로 공대 학생이에요. 법학을 알고 싶어요. 법의 기본을 알고 싶어요. 그럼 법대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것은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 개념학습, 한 달 정도 5.5주의 시간만으로 개념을 잡거나 간단한 어떤 기초 활용 정도를 할 수 있는 개념학습으로 마이크로 레슨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이 건국대에 유일하게 개설되어 있고 경국대가 유일하게 시도하는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레슨을 잘 활용하시잖아요. 시간표를 내 맘대로 짤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이런 음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좀 상식이나 개념이 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도 전공과는 다른 타전공 학생이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이크로 레슨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자, 이 스콜라리움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우관이 21기 이기대 이기대입니다.
싶으시면 건국대학교 미인정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택 후에 상호 스콜라리움 명사 특정 특강 선택 후 시강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수업이 없는 주에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전시회, 과학관, 연극,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 학습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네, 2학기에도 2학점짜리 심화 교양 과목으로 열릴 예정이니 많이 수강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걷는 거리가 스터디 간다였습니다. 네,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차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막으로. 자막으로. 이렇게 말로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저희 오늘 오신 특강 명사님과 함께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스콜라리움 검색 추천 강의인가요? 네, 다시 봐도 재미있네요. 상어 스콜라리움은 이 대학 캠퍼스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물론 불러서 만날 수도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전시회를 간다든가, 북 콘서트를 간다든가, 연극을 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학습으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캠퍼스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다양한 학습들을 존중받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어 스콜라리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과목,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의상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패션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영대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IT 관련 과목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어떤 사회과학 과목들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공학계에 가가지고 산업공학과에 가서 이러한 수업을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전공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텔리전트 패션 마케팅.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반드시 교실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교실에서, 어떤 것은 줌으로, 어떤 것은 유튜브로, 어떤 것은 동영상으로, 어떤 것은 외국의 대학으로, 어떤 사람은 외부의 전문가의 어떤 교육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멀티 채널 상에서 교육을 받고 나는 인텔리전트 패션 마케팅 전문가로, 전공자로 인정을 받고 졸업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 학과에 입학을 해서 그 특정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하고 좋은 학점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렇게 바뀌고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학의 어떤 캠퍼스, 이것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코비드 19뿐만이 아니라 트렌드이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의 개념이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건국대 학생은 건국대 교수님이 가리키는 수업만 들을 수 있다? 이제 그러한 개념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전 세계 누군가가 하는 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우리는 적응해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의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을 얻는다, 일자리를 얻는다. 일자리가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이 나를 뽑아야만 나는 일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원하는, 그 기업이 원하는 스펙,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도 애를 쓰고 좋은 학점을 받아야 되고 좋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를 써서 또 좋은 면접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이게 거의 유일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얼마나 여러분께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까? 분권화, 디센트럴라이즈 된 세상, 그리고 내가 브랜드가 되는 세상. 자, 여러분, 지금은 프레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I am a company.
I am a brand. 심지어는 I am a market. 내가 회사고, 내가 기업이고, 내가 브랜드이고, 내가 심지어는 시장이 되는 이런 세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 세상을 통두리째 바꾸고 있거든요. 내가 굳이 스펙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자격을 갖춰서 지원을 해서 기회를 얻는 이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방식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이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이 많은 선택의 범주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내가 공무원이 돼서 공직에 나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내가 갖춰야 합니다.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꼭 아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소질이 발현이 되고 내가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업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주인이 돼서 좌절하지 마시고 스스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스템들을, 많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 많은 플랫폼들을, 많은 디지털 이러한 시츄에이션들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자꾸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러한 개념도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좋은 공급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강의의 마지막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챌린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선 4차 산업혁명, 코비드-19,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아니 난 안 할래, 복잡해, 피해갈 수 있을까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서바이벌 영화 캐스트어웨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저런 상황이 피치 못하게 주어진다면 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를 우리는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뭐 이러한 서바이벌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아보는 이런 것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에 출연하는 주인공이 그렇게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저것이 무슨 TV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죠. 굉장히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일상이고 보통은 아닙니다. 자, 아무리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여전히 소에다가 쟁기를 메어서 밭을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것은 일상은 아닙니다. 기계, 전기, 디지털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한다면 저렇게도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 어차피 피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그림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죠? 이것은 충남 논산 관촉사의 은진미륵인데요. 이것은 고려시대 때 4대 왕 광종이 세운 절 그리고 은진미륵입니다. 이 불상이 너희들을 다 내려다보고 있다.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엄청난 선언인 것이거든요. 당시에 논산 평화를 다 내려다보는 이런 관촉사의 은진미륵. 엄청나게 큰 눈을 보십시오. 광종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내려다보고 있다. 오늘날 이것은 어떻게 변하고 있죠? 이 문명의 이기들, 디지털, 센서, 수많은 이런 산업혁명의 산출물들은 우리의 낱낱을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 데이터인데요. 제가 핸드폰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여기 다 나옵니다. 저도 이런 것들 보고 섬뜩합니다. 이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 제가 사진 한 장 찍고 이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정말 내가 찍은 사진들만 보면 그때 그 시절에 뭐라고 살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헬스 관련 무슨 앱 같은 걸 실행시키면 내가 몇 보 걸었는지 정말 뭐하고 살았는지도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려시대 때 은진미륵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자, 이런 핸드폰에 모든 센서 기능을 다 꺼놓고 나는 독야청청 이런 거하고 독립적으로 살래. 이것이 가능합니까? 차라리
피해갈 수 없다면 이 기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하고 얘네들이 이러한 기기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떨까요? 내 데이터를 과감하게 제공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어떤 편의들을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를 차라리 이 기기들의 주인으로서 포지셔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수많은 이 산업혁명의 기술들, 기기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것을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우선 해야 되는 일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엄마 기계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의 본질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컨텍스트를 갖다가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4차 산업혁명과 너의 4차 산업혁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나의 4차 산업혁명은 뭐지? 정말 고민하고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의 컨텍스트는 어떻게 변할 예정이지? 어떻게 달라지고 있지? 내 상황은 뭐지? 나의 컨텍스트를 이제는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전공하고 내가 평상시에 이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이렇게 변할 것 같아. 그것을 알아야 내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나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well angled. 그러면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집중할 것인지, 어떤 것에 몰입해야 될지 나의 경쟁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나의 또 preference,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내가 몰입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전문성도 발휘될 것이고 나의 아이덴티티도 찾아질 것입니다.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왜? 이것은 나의 whole life, 내 전 인생에 걸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더 좋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질 땐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조사하고 연구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당장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에어비앤비 창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차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차고들은 그냥 미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차고들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공룡 갑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들의 시작조차도 작은 창고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고에서 창업하고 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고에서 창업해가지고 수천 조의 기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다 비슷합니다.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욥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시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Success starts with the first step. 어마어마한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첫 발을 내디뎌야 성공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을 내딛지 않고서는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 신용카드 아시죠? 신용카드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불과 70년 전쯤에 맥나마라는 그 뉴욕의 한 사업가가 뉴욕에서 자기가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놓는데 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가족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이거 너무 불편한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뉴욕에서 시범적으로 200명의 회원들을 모으고 14개 가맹점을 모아가지고 자, 이런 종이 쪽지를 갖고 오면 대상으로 신용으로 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 뭐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다이너스 클럽 카드입니다. 신용카드의 시초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국내 신용카드액만
GDP 1172조 원의 4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 전 세계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러한 생태계,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보십시오. 그죠? 돈 한 번 안 갖고 와서 계산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한 사람이 자기의 친인척들, 친구들을 동원해갖고 만든 데서 출발한 이러한 작은 시작. 저런 작은 시작이 있었기에 이러한 거대한 탄생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는데요. 페이스북의 시작을 보실까요? 마이클 주커버그가 교내 게시판에다가, 하버드 대학 교내 게시판에다 직접 올린 글입니다. 그때는 더 페이스북이었죠. 이런 거니까 여기 가입하세요. 뭐 메뉴도 이게 답니다. 그냥 우리 이캠퍼스 같은 시스템보다 더 간단한 이러한 작은 사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더 페이스북이 어떻게 됐죠? 지금은 페이스북이 돼서 20억 명이 넘는 지구의 사용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작은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내 게시판에 올린 작은 여러분들의 시도, 글 하나가 여러분들을 엄청난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도 많은 두려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1995년도에 만들어진 명작 영화입니다. 이 제목에도 나와 있죠.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공포는 너를 가두지만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이것이 그 포스터에 붙은 명대사인데요.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이 스토리들을 보면요. 두 명의 이제 명배우들이 나오는데요. 이 앤디, 그리고 이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레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앤디에게. 희망을 갖지 마. 희망은 위험하고 쓸데없는 것이야. 이제 잊어버려. 왜냐하면 앤디는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레드가 내뱉은 슬픈 명대사입니다. 이 철책이라는 게 웃기지? 처음엔 싫어. 나가고 싶지. 그러나 차츰 길들여지지. 시간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어. 그래, 그게 길들여지는 거야. institutionalized.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길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탈피한다는 것조차를 생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길들여진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길들여진 상태에서 노력을 하고 길들여진 어떤 철책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길들여진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챌린지입니다. 익숙함에서 탈출하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길들여지면서 수많은 익숙함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있죠? 바지 색깔을 보십시오. 검정색, 청색, 갈색. 거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넥타이를 볼까요? 반듯하게 매어졌습니다. 넥타이 매는 법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익숙함에서 탈출할 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왜 남자 청바지는 꼭 저색이어야만 할까요? 남자들은 빨간 바지를 입지 못합니까? 제가 보기엔 빨간 바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상식은 아니죠. 적어도 오늘날 이 시대에는 빨간 바지를 입어 너 무슨 일 있어? 좀 이상해. 아마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익숙함에서 탈출해 보십시오. 세상이 변합니까?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줍니까? 아닙니다. 나로부터의 작은 혁신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넥타이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맬 수 있습니다. 넥타이를 왜 아까와 같은 그런 반듯한 모습으로만 메어야 하죠? 여러분, 이러한 시도들이 나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왔던 이런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혁신도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합니다. 계단을 올려다보고 난 저것을 못해.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할까 말까 생각만 많다면 결국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도 내딛고 나 자신의 혁신은 바로 이 첫 계단을 올라가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죠. I can do it. I want to do it. How do I do it?
I will try to do it. I can do it. I will do it. Success or not.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success 하는 건 아니죠. fail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I can do it 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success,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해 보기로 합시다. 그것이 주인을 찾는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혁신 하나라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궁금증, curiosity note 혹은 innovation note,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적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봤는데요. 일기처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몇 월 며칠, 오늘은 나도 처음으로 할까 말까 망설이던 유튜브를 정말 한번 올려보았다. 올려보았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지워버렸다. 뭐 어떻습니까? 주저주저 하던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오늘 식당에 갔는데 처음으로 먹다 남은 밥을 포장해달라고 한번 해봤다. 사실 그전에는 남의 눈치 보느라고 남는 밥이 아까워도 가져가지 못했었는데 저 남은 밥이 나의 훌륭한 오늘 저녁 한 끼를 채워줄 수 있다면 난 저것을 싸가리라. 남의 눈치 보지 말자. 했더니 싸주더라고요. 뭐 이런 작은 시도들, 뭐 별건 아닙니다. 얘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남의 눈치 보느라 아니면 뭐 좀 미안하니까 아니면 좀 내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이라 안 했던 것들 과감히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잖아요. 쓰레기 줄이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이잖아요. 설거지 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도 남은 밥 한 끼 얼마든지 때울 수 있거든요. 그동안 안 해왔던 것인데 할 수 있는, 그동안 안 해왔던 것인데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은 이러한 혁신들은 이러한 작은 데서 출발합니다. 또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가상화폐로 피자 사 먹을 수 있을까? 뭐 이것도 제대로 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궁금해합니까? 해보면 되지. 가상화폐로 지불해도 되나요? 뭐 안 된다 그러겠죠, 대부분. 죄송합니다. 혹시 가상화폐로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피자가 있나? 뭐 찾아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고. 왜 궁금해하고 늘 하던 대로만 합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모이고 예를 들어 내가 버리는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작은 궁금증들이 모이고 이것이 하나하나 해소되면 그것이 내 생활 속에 풍요로운 또 나의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많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디바이스들, 장치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상들이 나를 돕고 나를 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하십시오. 작은 혁신 하나씩이라도 적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작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타이틀을 외롭고 슬픈 슈퍼맨이라고 잡아봤는데 슈퍼맨, 대단합니다. 정말 지구를 구하고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죠. 그러나 이 슈퍼맨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슈퍼맨은 슬플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 슈퍼맨이 혼자 안 있고 수많은 슈퍼 히어로들과 같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건 제가 꾸며본 스토리인데 이제는 그래서 슈퍼맨도 혼자가 아닙니다. 협업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독야청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다양성도 존중해 주면서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진정한 나의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십시오. 내가 남을 리스펙트할 때 그들도 나를 리스펙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인이 돼서 살라는 것이 혼자 따로 떨어져서 너만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과 내 주위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잃었던 DNA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 기성품 사회, 산업혁명이 이뤄놓은 이러한 기성품 사회에서 그저 주어지는 것을 모든 것이라 여기고 그저 근면,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 부작용이 없었죠. 왜?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의 생활, 어느 정도의 나 자신의 어떤 포지션, 위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면과 성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면과 성실 외에 이러한 키워드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주인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삶의 비전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결단을 할 필요도 있고 용기를 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해질 때 참으로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DNA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 같은 DNA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광개토 대왕의 진취적인 기상 이런 것들이 우리 피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우리의 DNA가 숨겨져 왔다면 이제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안으로부터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진취적인 기상, 체질의 개선, 우리의 DNA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4주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4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을 가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으로부터 혁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삶의 신대륙을 찾아서 신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과감히 제안합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삶의 주인으로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고 기대해 봅니다. 콘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 여러분 그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